파생시장의 흐름을 보고 시장을 읽어주고 계신데 일단 오늘 시장 흐름만 보면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내리면서 2,600을 깨고 2,570선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좀 버텼거든요. 시장의 흐름을 그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그냥 꼬리가 몸통을 너무 흔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조단위 그러니까 현물보다 네. 선물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면서 변동성을 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 바닥은 인버스 곱 갖고 체크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번에 나스닥이나 우리 삼성전자 보니까 오히려 하방 공격보다 2,550이나 60에서 바닥 찍고 돌릴 것 같아서 일단 그 인버스 곱은 2,550원에서 2,600원에 다 털고 나오자가 전번 전략이었습니다. 네, 네. 고점 얼마 찍은지 아세요? 인버스요? 네. 얼마였죠, 대표님? 2,595원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아, 딱 2,600 가까이까지 왔었다가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전번에 요 2,550과 2,600 사이에서 일단 챙기고 네. 이게 이제 인버스 곱은 여러분들 종합주가지수하고 대입하는데요. 코스피 200 그 선물 파생 쪽에 기초자산하고 대입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딱 2,595원 딱 찍고 꼬리 달렸죠. 네. 이때 파색이 337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37이라는 수치를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종합주가지수가 2,460을 찍었어요. 이게 요번에 그 지수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500을 순간적으로 깰 때 2,600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오늘 빠졌는데 요게 종가로는 2,535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요번에 직전 저점을 깰 거냐면 요 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하면 당연히 또 깨겠죠. 그러면 또 다시 뭐 2,500, 450이 아니라 2,500 뭐 이렇게 또 50포인트씩 내려보고 선물은 337이 아니라 뭐 335나 332.5 이렇게 체크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과 모레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고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그림은 7월 25일 날 금리 인상을 하냐 동결하냐. 뭐 파월 의장 입은 계속 2번 한다고 떠들 테니까 저는 파월 의장 입은 무시합니다. 뭐 어떤 지표가 나오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 고용 지표가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요건이 안 나오는 데이터 디펀스에 뭐 예를 들어서 고용이 나빠지든지 뭐 CPI, PPI가 금리 인상을 막아주는 에너지로 나오든지 그거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변동성 에너지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려봤습니다. 이번에 2,595원이 종합주가지수 2,541 6월 30일 날 찍었습니다. 300. 그리고 월요일 날 급등을 했어요. 네. 이 급등해갖고 이게 급락을 한 겁니다. 2,480원까지. 그리고 오늘 2,530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뭐 마이너스 90이니까 본장 가보는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나스닥은 급등을 했거든요. 20일 딱 지지하고 그러면 100에서 150은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인버스 곱이 2,550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삼성전자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선물 돌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2,550과 2,450을 딱 거놓으시죠. 그래서 중시가 2,500을 갖고 어떻게 되나를 인버스 곱 갖고 판단하시고 이게 곧 파생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든지 포지션 동향이라든지 롱숏의 에너지, 시가장애 종목들의 흐름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금요일까지 오늘은 월요일 날은 상방 위클리에서 100만 원 넣었다면 700에서 800만 원 되는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네. 그 오늘은 하방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단위로. 방향성이 없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저점은 높아가요. 아. 그리고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는 게 저는 또 해답이 되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1조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사고 있다. 그러면 한번 시장은 네.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거 팔아서 그렇죠. 네. 한번 수치를 한번 보시죠. 요게 2650에서 오늘까지 총량이 1조 2900억을 매도했어요. 현물에서. 네. 선물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3조 4천억. 이게 때렸다는 얘기는 이제 반드시 또 수익증을 할 겁니다. 요거 수익증이 이제 바닥 찍고 터닝을 하는 기점일 거예요. 네. 그런데 1조 이 같은 구간에 삼성전자를 얼마 샀을까요? 단위 종목 하나만.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1조 2천억 원을 팔 때 삼성전자를 얼마나 샀을까? 얼마나 샀을까? 6월 10일 고점 딱 찍고 지금까지 얼마나 샀을까요, 대표님? 1조 6천억 샀습니다. 1조 6천억이요? 예, 삼성은 하나만. 그럼 총량이 1조 2천억이에요. 네. 삼성 한 잔과 같은 구간에 1조 6천억이에요. 그럼 합하면 그만큼 제하고 1조 딴 거 2, 3조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합치니까. 그러니까 딴 게 치명타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딱 잡아놓고 다른 거 다 죽였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이제부터 때리면. 그래서 선물 매도한 거를 수익을 챙기면. 이게 이제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를 보이는 곳에서도 사고 큰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계 ETF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이제 사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물 매수 수익증을 해드렸죠. 네. 이날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이 6월 30일 요때입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이때 고점 찍었고 그러니까 250에서 237까지 13포인트 올렸다가 어저께까지 여기 딱 보시면 345단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딱 보면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오른 거에 반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저점을 깨지 않으면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삼성전자 사고 다른 건 팔면서 시장을 수익증했다면 이제 7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이날 중요한 또 이벤트가 하나 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요? 그렇죠. 예. LG전자. 생각보다는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물,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요? 내일이. 이클로스 만기일 날 오늘 미결제 약정을 10,000개 이상 오버나이트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현물에선 사고요. 네. 미결제 약정을 어마무시하게 이게 보시면 2,500억을 현물에 샀어요. 여기 보시면 수량으로 13,000개 때렸습니다. 이게 1조가 넘어요. 이걸 10,000개 이상 오버나이트 했거든요. 그럼 내일 어떻게 하나가 제일 중요하죠. 나스닥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빠졌어요. 시가가 저가되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뺐다 올리는지.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00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73,500원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72,000원이니까 1,500원을 뺐어요. 네. 근데 7만전자는 또 안 깰 것 같거든요. 그러면 72,000원에서 71,000원에 만약에 미국 시장에 빠지면 거기서 밑골이 달리나 보고 그 다음에 요번에 고점이 345예요. 이걸 뚫는 걸 어디서 판단하셔야 되냐면 파생시장으로 맥점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342.5. 그거를 돌파하면 이게 이제 또 추세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고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의 대답일 거예요. 한 번 더 빠지면 쌍바닥 시나리오. 쌍바닥 시나리오. 여기서 바로 밑골이 달고 돌려갖고 342점 돌리면 요번에는 347까지 올리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요게 눌렀다 갈 거냐, 오늘과 내일 아침에 저점 확인 밑골이 달면서 다시 N자로 갈 거냐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도와줘야겠죠.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위치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나쁠 때 미국 시장은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전번에 우리가 방송 나올 때 여기서 21선 지지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해 드렸던 자예요. 요 날 딱 찍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전고점까지 올라왔죠. 전고점까지 왔어요. 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7월 25일 금리를 어떻게 하냐가, 그럼 그 사이에는 요번 금요일 날 고용지표, 다음 주에 또 이제 CPI, PPI 이런 것들이 금리를 하게끔 만드는 데이터를 나올 건지, 아니야, 하와의정은 금리 인상한다는데 데이터는 금리할 수 없는 상태로 나올 건지가 변동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일단 요거 만드는 게 빅세븐이에요. 7개 종목 갖고 지금 에너지를 주고 거기에 1, 2등이 테슬라, 엔비디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21선 지지하고 갔어요. 요게 쌍봉이 되는지 또 눌렀다 가는지는 저는 이제 13,200과 13,800이면 21선이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13,500만 안 깨면 이거 고점 돌파한다에다 배팅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부정적으로 하지만 얘는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만 조금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변동성 지그재그만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그냥 독야청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아이디어가 줄 거라고 봅니다. 어떤 7개 그림인가요? 종목이 네. 전체 50%를 넘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엔솔, HK하이닉스만 잡아놓으면, 심지어 삼성전자 하나 잡아놓으면 밑에 8개 빠져도 지수는 하단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요 테슬라 요 7개 종목만,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니프티 50가 했지만 니프티 넘버 7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이 종목들 에너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이렇게 전번 시간에 엔비디아 21선, 테슬라 보고 계세요? 테슬라, 네, 테슬라 예. 21선. 요게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었어요. 고점을. 네.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나 그 또 시스템 반도체나 자동차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전번에 400불 깨나 안 되나 고민했는데 이거는 고점을 못 들었어요. 대신 425불. 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그려볼랍니다. X축, Y축에 놓고 종가로 계속 지금 현재가 까만 선입니다. 테슬라는 고점을 뚫었고요. 네. 엔비디아는 6월 20일이 고점입니다. 이게 점점 이 속도는 다르지만 이게 붕괴되지 않고 우상향으로 자꾸 가면, 그러면 이거는 나스닥은 안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 미국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불안을, 그 공포의 담벼락을 타고 계속 가는 것 같이 이 기술주 빅테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에 배팅을 하는데, 문제는 상단이 어디까지냐가 고민이에요. 14,500원 아닌 것 같거든요. 나스닥이요? 예. 네. 14,500까지 갈 건가? 일단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돌려봤습니다. 주봉으로. 이 2022년 1월 달이 여기가 16,000대입니다. 나스닥이. 네. 애플은 뚫었어요. 그 수준은. 애플은 시가총액이 이제 3조 달러를 예. 돌파했죠. 근데 저는 그런 단어 나오면 못 먹어요. 이제 애플은. 네. 예. 3조 했다 뭐 빵빠레 굴리고 그러면 주가 수익률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저는 빅테크는 여전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한테 물어볼 생각입니다. 마이크론이 테크놀로지가 전번에 돌린 기점이었어요. 이게 실적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나쁘지 않았다 해가지고 6월 30일 바닥지 팍 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시 못 갑니다. 요게 6월 28일 여기서 약간 양봉을 줬는데 실제로 요게 오늘 데이터를 안 갖고 왔네. 요거를 계속 음봉으로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테크노는 좀 실적 노출이 하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슬라,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히 고용지표랑
다음 주에 CPI, PPI 나올 때까지 테슬라는 270불,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420불을 안 깨면 큰 하락 없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눌린 목표가 언제 또 터닝을 하나. 요것만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노출 이후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날 때리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때 때려버리면 이것도 역사이클에 걸려버리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이 시장을 공포로 이끄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약간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보세요? 저는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삼성전자는 온이 삼성전자로 묶어서 그것만 관리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지금 1조 그 시장 다 1조 3천억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1조 6천억을 샀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지금 ETF, EM ETF로 때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락폭의 에너지는 저는 오히려 저거 갖고 판단할 겁니다. 현대차, 기아, SK하이닉스, 화학주들, 중국 네. 관련 뭐 이런 것들 갖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갖고 삼성전자가 버티는데 이게 얼마나 죽느냐. 이게 안 죽으면 그렇게 뭐 크게 하다는 그렇게 데미지를 안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 테슬라랑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조금 더 나타날 거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주도 더 강하겠군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아웃된 것 같아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최근에 네. 공매도 세력들 모 하우스 한 두세 군데가 공매도 때렸다가 아웃된 것 같거든요. 주가가 지금 100만 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매도가 청산된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예. 실적이나 그거보다 네.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 매매가 그러니까 어떤 하우스나 어떤 자산은 로스컷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선을 하면 일단 청산하고 들어가요. 네. 그 쇼 커버링이 이번에 그 10만 원을 올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10만 원. 그럼 앞으로 에코프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또 펀드를 청산하고 다시 모아서 또 때릴 겁니다. 아, 공매도 세력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아니 공매도 세력들은 네. 원수를 갚으러 와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갖고 네. 속성을 못 바꿉니다. 대신 100일 청산했던 반 정도밖에 에너지를 못 구하겠죠. 네. 다시 그 펀드 가입하는 에너지가 옛날에 100이었다면 반만 들어와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계약을 맺을 거예요. 그런 기술적 스케줄을 잡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는 게 이제 그런 에너지인데 요게 이제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다가 어느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3에서 5% 장대 음봉 나오면 다시 공격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에코프로 BM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쳐다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대표님. 거 없어요. 아쉬운 거 없으세요? 예, 저는 오히려 그쪽 섹터를 SK 아이테크놀로지나 그 다음에 에이프로, 그 다음에 삼성의 그 SDI의 전고체 부분에 2차 전자 장비주에 배팅하시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네. 50만 원 깼을 때 사는 게 오히려 에코프로는 효과적이고 제가 80만 원부터는 옆에도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귀신같이 70만 원 샀어요. 90만 원이에요. 25% 30%예요. 그 같은 구간에 SK 아이테크놀로지는 100%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언제쯤 올라갈까 그러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 내가 사면 꼭지입니다. 내가 꼭 그런 마인드로 내 같은 사람이 거기 샀어요. 네. 그러면 이게 꼭지예요. 인간 지표 꼭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경험상 나는 어느 선 이상 가는 건 남 더 가는 거는 보실의 마음으로 남 드세요. 괜히 거기서 조금 이게 생각 바뀌어갖고 또 거기서 하다가 네. 역사이클에 걸려갖고 1년 2년 고생한 게 허다해갖고 저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선을 이상 넘어간 거는 더 가더라도 쳐다보지 마라. 그럼 이 에너지가 죽지 않을 때 밑에서 상대 수익률에 이거하고 비슷한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종목 찾아라. 우리가 찍어드린 거 SK 아이테크놀로지 하나기술 펫배터리에서요. 하나기술이 우리가 6만 원대 집중해야 됐어요. 이게 9만 원이에요. 오히려 그런 상대 속도 수익률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달달달 떨고 하는 것보다 네. 편하게 이게 안 죽을 때 밑에 단에서 교체 수완한 수익률로 그거보다 더 주거나 비슷하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안심하게 가격이 저가인 종목, 이런 게 실전 매매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이 종목 갖고 달달달 떨고 샀다가 여기서 역사클 걸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BM은 옆에도 가지 않고, 저는 또 대주주 탐욕으로 또 짱돌 맞을, 항상 이렇게 주가가 높아지면 네. 저는 뭔가 자금 조달에 대주주의 탐욕이 나올까 봐 항상 조심합니다. 주가가 나쁠 때 자금 조달도 있지만 주가가 급등시킨 다음에 최근에 세력주 중에 뭐 토건 관련된 종목 올려놓고 유상증자 때려버리잖아요. 코스닥 종목들 중에 또 그런 종목 많아요. 올려놓고 헐하는데 자이글이라든지 몇 개 종목들 옛날 테마주를 올려놓고 유증 때려버리잖아요. 아니면 제3자 유증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네. 전화사채 발행하고. 이러한 대주주의 희석화 전략, 탐욕 전략 걸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쳐다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편하게 네, 내 몫이 아니다라고 내 몫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하는 낫습니다. 좋겠군요. 예. 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현대차, 기아에 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현대차랑 기아는 뭐 2분기에도 역대 최대 매출이다, 영업이익 사상으로는 우리나라 1, 2위를 또 달성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도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현대차 기아 하는 것보다 부품단? 부품 타는 게 나아요.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부품단이 그 작년도부터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SL 화신 뭐 할 거 없이 집중했는데 네. 이제 SL 화신은 너무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고, 그 다음에 저는 기아 현대는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면 얘한테 물어볼 겁니다. N달러. 아, N달러요? 예. 어떻게 해요? N이 계속 약세로 가요. 그러면 블랙록이 계속 현대차 기아 쇼치고 미국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타를 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직까지 흐름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나 이런 거 사놓으면 네. 안 빠질 뿐이지 큰 수익은 안 줄 거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단에서 이제 아직 못 간 것 쪽이 어떤 거를 찾아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부품단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습니다.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미국 밸류체인 찾아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봅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있나? 자동차 관련해서 미국 밸류체인과 엮여 있는 종목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방송에서 네. 전번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료가 하도 많아갖고 어떤 그림을 찾고 계시는 걸까요? 대표님, 최근에 또 상사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요거 설명한 다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찾으셨나요? 보시죠. 네. 이 도요타 모터스의 주가 흐름이네요. 예.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단계 슈팅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가려고 그래요. 주봉으로 보면. 이게 꺾여야 기아 현대 간다고 봅니다. 이게 꺾여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상승 에너지예요. 네. 그러니까 N이 또 145엔에서 150엔까지는 뚫지는 않지만 계속 일본 정책 지금 유도하는 거 보면 계속 이렇게 약세 전략을 유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자동차 부품단에서 올해 상승률이 다 100%, 서현이와 154, 아진산업 200, 덕양산업 200, 화신 167. 이제 최근에 못 간 게 세종공업이라든지 대형광업이 최근에 순환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단도요. 시스템반도체까지 100%짜리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SL입니다.
저는 SL은 역발상 전략에 24,000원이 120 역배열 쪽 이때야 했어야 된다고. 지금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남드세요 하십시오. 화신도 보세요. 화신. 우리가 작년도 떠들었던 가격이 8,000원, 10,000원이고 눌림목 가격이 12,000원 정도였는데 이제 마지막이 15,000원이었습니다. 이거 거의 2만 원 갔어요. 이걸 또 왜 해요? 그다음에 세종공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좀 발동을 겁니다. 세종공업. 네. 동원금속 보세요. 3배 올랐어요. 이건 동전주인데 이게 미국의 밸류체인이에요. 미국의 아리조나 공장 옆에 그 조지아 공장 옆에 있는 하청업체 기업들 순서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남아있는 거 상대적으로 못 간 게 약간 세종공업이나 수소 쪽이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세종공업이나 일진다이아나 일진하이솔루스 그런 것들 보는 게 낫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한 단계 올랐고 눌림목 주는 섹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기술 갈 때 같이 TSI라든지 CIS라든지 이런 쪽이 아직 큰 게임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런 것들 보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리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고로 부분을 수소 환원 제철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수소 관련주들은 못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세요? 이거는 네. 법도 바뀌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건설이 가야 됩니다. 현대건설 금리랑 좀 엮여 있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넥소라는 수소 그 관련된 거를 적극적으로 발동을 걸어줘야 돼요. 아직은 하려고 그러지 발동을 안 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시차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갖고 이제 장기 투자 시장 2025년으로 큰 그림을 보면 네. 그럼 제2 에코프로 같이 될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이 떠들지 2025년이나 2027년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보면 수소수소 할 겁니다. 예. 그 시차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취매 관점에서 수소 관련주는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서서 제가 질문했던 상사주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워런 버핏이 TSMC를 팔고 일본의 상사주를 택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상사주들의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몇몇 종목들 중에는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상사주에서도 저희가 포스코 인터넷을 팔아갖고 LX 인터내셔널로 내리자. 근데 LX 인터넷을 내린 게 32,000원인데 오늘 37,000원이에요. 이거 4만 원 넘어가면 다 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주도요. 네.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없어요. 전번 시간에 이 4만 원 단 이상에서는 포스코 인터넷을 팔아갖고 32,000원 단에 LX 인터넷을 갔다면 요게 지금 15% 더 갔어요. 47,000원이에요. 아주 네. 에너지 끝내주죠. 저는 이런 종목들은 옆에도 안 갑니다. 네. 120 이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자 영역이나 트레이딩 영역이거든요. 이거를 바꿔드렸어요. 우리가 32,000원 단에. 근데 전번 주에 34,000원짜리가 오늘 37,000원 치고 나가요. 요거는 4만 원 단만 넘어가면 이 대기성 이 매물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만 원 가까이 오면 얘도 시세 차익을 실현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그 현대 코퍼레이션, 현대차 그룹의 마케팅을 해주는 뭐 건설 중장비라든지 배라든지 저는 이 에너지가 21,000원 대세 잡고 트레이딩 하시든지 GS글로벌. 이게 전번 주에 이 GS글로벌이 더 떨어졌어요. GS그룹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잖아요. 대표님.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못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냥 한 200원 정도 빠졌어요. 전번 주보다. 네. 얘는 GS건설 요새 GSR 들어가면 누가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다 피하지. 그런데 이제 얘도 관련돼서 종합상사주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GS건설의 리스크나 금리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이게 키 맞추기로 순식간에 4,000원 정도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000원 단에 포스코 인터넷 하셨어요. 40%를 수익을 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6만 원 이상을 치고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얘는 3,700원, 4,000원만 와도 한 3, 40원 나오거든요. 저는 키 맞추기 정도를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화려하긴 막 가는 게 막 갈 것 같죠. 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건 안 빠지는 안도 랠리 그리고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산미 반도체 3만 원에 샀는데 왜 안 빠지는데 왜 안 먹히냐? 그리고 거기서 5% 7% 먹었다고 파시지 못하거든요. 네. 3만 원대 사신 분이 4자 보면 팔겠다 그러지 3만 2, 3천 원에 못 팝니다. 그러다가 언제 파냐? 3만 원 깨고 붕괴할 때 파셔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들어가고 위치가 나쁘면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오히려 편하게 위치 좋은 거 120은 눌림목이거나 새롭게 아직은 안 왔는데 요새 원전주가 흘러내려요. 하나기술 맞아요. 예, 네. 하나기술 6만 원대 살 때가 한 달 반 동안 계속 흘러내렸던 때예요. 6만 원 딱 찍고 9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이 파동을 못 맞추신다고요. 그러면 원전주는 저희가 언제 봐야 된다고 그랬죠? 나토 정상회의 즈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원전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원전주는 계속 흘러내리고. 그래봤자 뭐 한 10%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 6만 8천 원. 네. 거기서 한전기술 모아놓고 거의 8만 원 돌파해서 구자 볼 때까지 제2의 하나기술 같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고 언제까지요? 13일 이후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13일 이게 지금 계속 나토 정상에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그룹 총수들 또 마케팅 에너지를 해서 같이 동반하실 분들 모집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럽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담 여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에 그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고 네. 그게 풀었다는 순간에 공시 나오는 순간에 이런 것들은 상한가 한 번만 갑니다. 그때 팔자고요. 그러니까 미리 흘러내릴 때 사서 그 재료가 노출됐을 때 팔자. 저는 오히려 펫배터리 같이 2차 전지 장비주 같이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새 당이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와도 하루 급등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네. 원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원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태양광 이런 것 줄이고 그러니까 제가 태양광 관련 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무슨 셀 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하나 그럼 암만 좋은데 하나 셀 들어가는 것들 계속 우아양. 두산 퓨어셀 뭐 이런 셀 들어가는 건 계속 우아양 아닙니까? 그런데 원전은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도 그동안 중단한 것도 11차 계획으로 신규 신설하겠다 계획을 잡으셨고 네. 그다음에 또 그 해외 쪽에서도 미국에 공장 짓거나 뭐 어디 하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거 소형 원전으로 푸는 데도 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 관련주는 큰 그림이다. 그냥 큰 그림이에요. 네. 예, 단기적인 뭐 테마주로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저는 5년, 10년 이렇게 갈 거지. 네, 네. 최근에 원전주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원전과 연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웨이팅하우스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내오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슈팅 나오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있는 거 사놓고 이 슈팅 나올 때 치고받고 하면서 에너지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전력 설비, 시스템 반도체, 건설 기계 이쪽 주도주로서 최근에 좀 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투자를 해볼 만한 쪽이 있습니까,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저는 거기선 찾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 기계니 뭐 두산바켓이니 뭐 현대 인프라 코어니 이런 것들 그냥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전번 일주일 전에 얘가 87,000원이었어요. 6월 26일. 이런 것들은 갑자기 고점에서 15에서 20% 급락하고 21선까지 급락할 때나 사시죠. 이걸 예를 들어서 전번 달에 이걸 82,000원이나 87,000원 사셨어요. 요새 일주일 동안 이쪽에 아주 뉴스만 나오면 건설기계 전력 서비스 하자고 그래요. 그냥 고점 부근입니다. 그다음 현대인프라코어 11,000원대에서 하지 말자. 거의 한 달 동안 11,000원 사신 분들은 그냥 옆으로만 껴요. 저는 이거 11,000원 깨갖고 9,000원 10,000원 오면 살 겁니다.
안 오면 안 할래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가격 메리트. 그리고 두산마켓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좋다고 하는데 난 먹을 거 없다. 저는 약간 청개구리 심본지 그러지만 누구나 다 각광하고 막 따라오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딱 보면 122격에서 뭐 더블 갖고 막 이래요. 너나 가라 그래요. 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저 같이 조언하거나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방송 통해서 가지 마세요. 라고 그럽니다. 네. 거기서 귀신같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3% 뛰기, 7% 뛰기, 10% 뛰기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이런 것들은 큰 게임 오히려 두산 마켓은 저는 이런 걸 해봐요. 쌍바닥 수렴, 역배열. 얘는 언제 샀었냐면 작년 10월 달에 3만 원과 3만 5천 원대에서 겨울 때 샀거나 한 단계 오르고 눌림목 요게 이 연초 봄 때 사지 않았으면 이때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급등한 거를 이거는 삼척동자도 좋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 주식 초보자도 좋다고 떠들 겁니다. 이런 것도 수천 많고 여기서 왜요? 위치가 상당히 나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어느 순간에 121선까지 부러지면 해요. 여기 예를 들어 두산밖에 120 부러지면 4만 5천 원이에요. 이럴 때 부러지면 합니다. 그렇게 부러지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흩어지겠죠. 흩어지겠죠. 네. 관심 없어요. 오히려 팔라고 그럽니다. 네. 다 주도주 딴 거 떠들 거고. 그럴 때 봅니다. 그럴 때. 그래야 디프리 파동이든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그게 온 게 포스코 DX가 왔었고 최근에는 KT 계열사들이 옵니다. KT IS나 KT CS를 보시면 네. 연초에 급등한 거에 120선까지 급락해서 120선에 딱 걸려 있어요. 120이라는 거는 6개월 평균값으로 6개월 전 산 사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6개월 전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구간이겠군요.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은 고점 먹은 거 그대로 토해나갖고 네. 산 단가는 그 아래로 들어간 거니까. 그런 종목들이 좋다, 매수하기. 오히려 지금은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 1차 급등하고 한 3개월, 5개월 누르면 네. 디프리 파동도 이게 30%, 50%짜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디프리 파동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KT 계열사는 네. 반드시 또 연골고리가 있어요. 뭐 또 인공지능 칩법도 할 때 뭘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그 재료 가치가 M&A 재료 가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KT는 계열사 매각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구조조정에.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에서 그리시는 돈의 물줄기를 잘 쫓아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 또 강조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대차그룹 거버넌스 관련해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어느 쪽에 많은지 그와 같은 종목들을 계속 팔로잉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는 제가 40년 경력의 실전 경험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네. 두세 개만 하세요. 종목을 많이 압축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집중하고 압축해라. 예, 10개 이상 갖고 계신 분은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제가 장담컨대. 근데 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대표님. 그거 믿지 마세요. 믿지 말까요? 그 ETF 하는 게 낫습니다. 큰 부자 되신 분이나 집중하신 분들은 한 3개에서 7개 정도 합니다. 집중 투자하지 분산 투자 안 해요. 네. 분산 투자하느니 ETF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대 거버넌스 게임을 집중해서 제가 현대 롯데는 다음 타자가 현대 글로비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 현대 오토 에버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려고 찾는데 지금 못 찾겠네. 어디서 왔다 갔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저는 이 대주주 거버넌스가 사실 대주주 거버넌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관점 자체가 실적이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사고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거버넌스 게임을 얘기하면 합리적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머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뭘로 할까요? 그냥 네. 그 정의선 회장의 머릿속에 빙의하셔갖고 대주주 탐욕적 시각으로 내가 정의선 회장이면 내 지분과 내 가장 최종 목표는 뭔가 기업 분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정의선 회장님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현대 모비스 현대차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고 오는데 한 7조에서 10조 필요해요. 네. 옛날에는 현대차를 쪼개고 분할하고 뭐 합병하고 뭐 여러 가지 머리 썼고 한걸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구주 매출해서 돈 끌어들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분 순으로 딱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현대 글로비스. 옛날에는 23%인데 지금 20%입니다.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가 그다음이고 현대 엔지니어링. 근데 이건 비상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현대 글로비스 여기다가 지금 기존에 있는 물류 사업 이거부터 쳐다보지 마라. 계속 중고차 사업, 펫배터리 사업, 2차 전지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면 2027년이나 2030년에 이 건물이 여기 제가 이거 수없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원효대고 걸어서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저는 여의도에 있다가 머리가 복잡하면 여기 원효대 걸어서 산책하고 건물 여기 들여다봅니다. 용산국자장 터파기 얼마 정도 됐나? 네.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그 편말 보여요. 2026년 10월 달에 이 건물 완성하겠습니다. 이 건물. 2026년 12월 말이면 이게 일정에 따라 좀 빨라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겠죠. 이게 모빌리티 센터입니다. 여기에 또 40매치의 건물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UAM 정착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건너편이 뭔가 보세요. 63빌딩 연결해서 지하 3단 3층으로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뭐랄까 목표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같이 이미지로 63빌딩에서 용산 공작장 여기까지 지하 3단이 뚫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규모 역사거든요. 이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63 그 부근에가 GTX 정거장이 생겨요. 일단은 지하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그룹은 그거 이제 63빌딩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그쪽은 하지 마시고 이제 현대 하나오션을 갖고 왔잖아요. 하나 생명이나 하나 시스템 하라고. 이게 이제 그쪽 에너지에 연결된 또 부동산 투자든 그 지배 구조의 우선순위가 이제 그쪽을 키울 겁니다. 네. 저 건너편은 현대차 그룹이에요. 또 용산 공작창 이 부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기업들이 우선순위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40만 원 봅니다. 이게 역산을 하는 거예요. 40만 원 돼야 지분 20% 해갖고 몇 조를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담보로. 네. 대우조선에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담보 잡아갖고 유증을 해갖고 끌고 온 겁니다. 현대모비스도 그 작업을 할 거라면 현대 글로비스 지분 가치가 담보 가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그룹이 그걸 하려다가 실패한 거. 니콜라에 갔다가 사기당해서 이게 안 됐잖아요. 보스턴 다이내스티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의 가장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순서를 지금 당장 IPO 안 합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높아졌을 때 할 거라고 봐요. 왜요? 시너지를 함께 일으키는 거예요? 당연하죠. 까까오 15만 원, 17만 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옆에도 가지 마라. 그때 우리는 눈에 콩카불이 따상 해갖고 계열사들 다 상장시켜갖고 그 두수 세주 잡으려고 눈에 콩카불 쓰다가 결론 어떻게 돼요?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때 그 15만 원, 17만 2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간 거거든요. 17만 원. 그때 그 에너지 때문에 이 후유증이 나온 거고 그때 여러분들이 비싼 돈으로 따따상 해갖고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물밀듯이 들어간 거 그게 전 정부의 가장 큰 에너지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대주주들 팔고 다신그룹과 또 패밀리그룹 싸워서 난리해서 그 후유증에 거의 3분의 1 토막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 시각을 보지 말고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으면 저 같은 그 헤지펀드나 옛날에 외국계 할 때는 뭐 작업하냐? 주가 떨어뜨리기 작업합니다. 담보 가치 끝났어요.
빌려다가 때리기만 해요. 그래서 100만 주를 200만 주 만들기. 아주 간단한 예로 KG 쌍용차 갖고 와서 KG ETS가 3만 원까지 급등한 다음에 지금 3분의 1 토마 만들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설 같은 얘기겠지만 거버넌스 게임은 소설일 때 사셔야 돼요. 스토리텔링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다 떠도 진짜야. 그때 끝났어요. 이 작업이 대충 3년에서 5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땡겨야 돼요? 현대 모비스는 죽여야 돼요. 그럼 뭘 올려야 돼요? 글로비스 1등. 오토에버를 예.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주를 이용해서 보통주 갖고 올지 아니면 현대엔지니어링을 합병을 시킬지 이거는 언제 또 값이 제일 높을 때 하겠죠. 그러면 언제 할까요? 사우디에서 수주가 막 하거나 우리나라 진짜 지화시키고 막 해서 대규모 공사 들어갈 때 비싼 값 끌고 와서 해야겠죠. 그러려면 또 금리도 내려야겠고. 금리가 확정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금년은 절대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건설주 금년은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 전체로 돌려보면 현대 로템은 15,000에서 4만 원까지 이미 이 4만 원의 낙가가 2018년 그 판문점에다 우리가 열광했을 때 우리 부산에서 저기 유럽까지 기차 타고 유라시아 그 떠들었던 그 고점에 와 있는 겁니다. 2018년 고점이 지금 현대 로템 고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이클에서 여력이 있는 게 뭐예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는 우리가 15만 원에서 했잖아요. 지금 20만 원 넘을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만 원 갖고 충돌해요. 20만 원 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일 때는 네. 한 번에 안 갑니다.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시고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일부 좀 던져보십시오. 네. 그러면 어디 진폭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파동이 25, 27, 30 이렇게 가지 이게 쭉 가는 그래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버가 10만 원짜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거의 15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40, 50% 올랐거든요.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현대 로템은 4만 원과 3만 원짜리 갇혔어요. 그러면서 딴 거 뽑잖아요. 오히려 현대 로템 갖고 가고 시간이 있으면 70%까지 파십시오. 이게 새로운 수주를 대규모로 해와야 돼요. 요번에 뭐 호주 수주에 오던 뭐 하여튼 옛날에 알던 것 같고는 못 뚫거든요. 그럼 요번에도 이것도 나토 정상회담에서 뭔가 새로운 방산이든 새로운 뭐를 또 사우디에서 뭔가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여기는 10%가 뚫립니다. 네. 그게 4만 5천 원 봅니다. 크게 안 봐요. 그럴 때 4만 원, 3만 원짜리 팔아갖고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오토 에버나 이걸로 이동해서 이 거버넌스 게임 하시는 게 현대 로템 수익률보다 거의 몇 배 더 수익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주 탐욕의 거버넌스 게임으로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거를 기업의 실적은 현대 로템이 최고일 거예요. 네. 하나오션도 이번 실적 제품은 최고일 겁니다. 저는 주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재료 반영이고 이미 급등했고. 네. 그리고 하나오션은 이제 담보 가치를 이용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박스에서만 흔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오션산인이 피팅 업체 하시는 게 나아요. 조선기자재. 그래서 요새 성황밴드나 동성화이텍이나 이런 오히려 밑에 단에서 자꾸 기자재 쪽에서 막 순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오션보다 밑에 단의 피팅 업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절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비싸게 사서 나보다 호구인 더 비싸게 판다. 내가 호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것만 명심하시면 이 시장에서는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한 소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끌고 가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내용이었습니다. 대표님, 루닛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500%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좀 적자예요. 올해 194억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 가상병원 프로젝트 참여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좀 간단히 들어볼게요. 옆에도 가지 마요. 옆에도 가지 말아요. 루닛
아니 비유노 가지도 마세요. 이 바닥에 그걸 한 그 뭐라 그럴까 하우스가 2만 원짜리입니다. 아직도 2만 원짜리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들이 팔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제2대주주가 오늘 팔았다고 공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네. 이거를 3년 전에 세팅해서 마케팅해갖고 하는 집단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간 겁니까? 10번을 달성하시니까 이제 이쪽 에너지들은 어떻게 엑스트라나 눈에 뻘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 뭐 하라고 그랬죠? 큐렉소, 네. 고용. 근데 큐렉소도 단기간에 더블 갔어요. 그러니까 큐렉소도 이제는 오히려 파십시오. 이제 남은 게 고용 남은 것 같아요. 고용. 이 고용이 뇌 쪽 관련된 수술 로봇 이 에너지가 특허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키 맞추기는 이제 고용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의료용 로봇 쪽은 성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공지능 AI 칩봇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용 로봇에서 큐렉소나 고용이나 이런 건 실적단이 나와요. 실적단이니까 꽂히는 로봇주 수술용 로봇에만 특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7, 8월은 네. 급등한 종목들에서 실적 뚜껑 열어보면 쇼크 나오는 것들 꽤 많을 거예요. 네. 그거는 피하자.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승조 대표님의 해안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서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